드디어 벡터 단원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벡터란 얘기만 들어도 너무 어렵다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벡터가 어렵다기보다는 이제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수학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낯선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낯선 것을 인정하고 바라보면요,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내용이 어려운 건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 선입견을 버리시고 벡터 부분도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지식을 넓혀가시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단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첫 시간이니까 벡터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쭉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벡터란 무엇이냐? 1번에 보시면 힘이나 속도, 가속도 등과 같이 여기 보세요.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가지는 양, 이게 중요합니다.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가지는 양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바로 벡터다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속력과 속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속력은 단순히 빠른 크기만을 나타냅니다. 빠르기의 정도를 나타내는데 단순히 크기만 갖고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시속 60km/h로 달렸다 라고 했을 때는 그놈은 속력이 됩니다. 그렇지만 속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 크기와 함께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방향으로 시속 60km/h로 달렸다라고 한다면 그놈은 크기도 갖고 있고 방향도 갖고 있기 때문에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를 이해할 때는 속력과 속도의 차이점을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속력은 크기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스칼라 양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속도는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갖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그런 놈을 벡터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가지는 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벡터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크기도 필요하고 방향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크기와 방향을 한꺼번에 표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화살표입니다. 화살표. 여기 주어진 이 화살표. 화살표엔 화살표를 그릴 때는 방향을 가리킬 수가 있잖아. 그래서 방향을 나타내는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 이 화살표의 길이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화살표의 길이로 모두 표현이 가능해. 크기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화살표 하나만 있으면 벡터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벡터를 표현할 때는 화살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놓고 여기 끝점을 A라고 하고 이 화살표의 이 끝점을 B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향이 이런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A를 시점, 시작하는 점이다 라고 부르고요. B를 종점, 끝나는 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가 나타내는 벡터를 바로 이 시점과 종점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바로 이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이 얘기는 위에 이렇게 화살표가 붙었다라는 것은 얘가 지금 벡터를 나타내고 있구나 라는 표시고요. 밑에 A, B가 있다라는 건 당연히 A가 시점이고 B가 종점인 그러한 벡터구나 라는 걸 나타내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때 이 화살표가 갖는 길이, 즉 벡터의 크기겠죠? 벡터의 크기를 여기 보시다시피 벡터 A, B를 표시한 다음에 거기에 절대값과 같은 기호를 써서 이놈은 벡터의 크기를 나타낸다.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절대값과 같은 기호를 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벡터의 크기라는 것은 결국 A부터 B까지의 거리가 될 텐데요. 거리는 항상 양수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벡터의 크기는 양수로 표현되는 것이구나. 이런 걸 상기시켜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벡터의 크기라는 건 항상 양수로 표현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기를 나타낼 때는 절대값과 같은 기호를 쓰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 이 AA-라는 벡터, AA 벡터라는 것은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벡터는 이 A로부터 B까지의 거리가 벡터의 크기인데 A로부터 A점까지의 거리는 0이잖아요. 그래서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이러한 벡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바로 0벡터라고 부릅니다. 0벡터라고.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0벡터라고 부르고 그걸 나타낼 때는 간단하게 그냥 0 위에다가 화살표를 찍어서 아, 이 벡터가 0벡터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근데 0벡터는 크기가 0인 건 확실하지만 얘가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나타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A에서 B를 가리키는 방향이어야 되는데 종점도 A여야 되니까 도대체 어느 방향을 나타내는지 알 수가 없어서 0벡터는 방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방향을 생각하지 않고요. 그 다음 또 크기가 1인 벡터를 그냥 단위 벡터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0벡터의 존재를 알았고요. 크기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부른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시점과 종점으로 이용해서 벡터를 나타내긴 하지만 그냥 편하게 자 앞으로 A가 시점이고 B가 종점인 이런 벡터를 A 벡터라고 하자. 그래서 간단하게 알파벳 소문자를 이용해서 한 문자 A 벡터와 같이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요 놈은 뭐가 되는 거겠어? 당연히 A 벡터의 절대값, 즉 A 벡터의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 여기 설명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가 1이고 AD가 2인 직사각형이 있다. 근데 이 직사각형 ABCD에서 AB 벡터의 크기는 결국 A가 시점이고 B가 종점인 요 벡터의 크기는 당연히 1이겠죠. 이 길이를 나타내는 거니까, 거리니까. AD 벡터의 크기는 당연히 2가 되겠죠. 그 다음 AC 벡터의 크기는 당연히 요 길이, A부터 C까지의 길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1의 제곱, 2의 제곱의 루트, 그래서 루트 5가 되게 됩니다. 됐죠? 게다가 AB 벡터는 크기가 1인 벡터이므로 단위 벡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벡터 기호의 의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다 했던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벡터 A의 크기는 항상 양수 혹은 0이겠죠. 우리가 0벡터도 봤으니까 그래서 이 절대값으로 포함하는 이유가 0 또는 양의 값을 갖게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 쉽다고 그랬죠. 다음 벡터의 크기만 놓고 본다면 걔는 스칼라 양이다라는 거고 나머지 얘기는 다 했던 얘기입니다. 요건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서로 같은 벡터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라는 거죠. 벡터에서는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라고요? 이 벡터는 누구하고 누구? 크기와 방향을 갖는 양이다. 요걸 동시에 갖는 양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벡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바로 요거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점의 위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위치와는 관계없이 두 벡터 A와 B라는 벡터의 크기와 방향만 서로 같다면 두 벡터는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벡터가 서로 같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두 벡터의 크기가 서로 같고 두 벡터의 방향이 서로 같다라는 뜻이며 이때 시점의 위치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벡터가 서로 같을 때는 당연히 이퀄 기호를 이용해서 A 벡터와 B 벡터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 보시면 A, B 벡터가 있고요. C, D 벡터가 있는데 A, B 벡터 보시면 요 가리키는 방향이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5칸, 위로 2칸 요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C라는 놈도 보시면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위로 두 칸. 결국 C, D 벡터가 가리키는 방향과 A, B 벡터가 가리키는 방향이 똑같죠. 게다가 다섯 칸에 두 칸, 다섯 칸에 두 칸이니까 이 두 벡터의 크기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A, B 벡터와 C, D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서로 같기 때문에 서로 같은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A, B 벡터와 C, D 벡터가 서로 같다라는 거죠. 여기서 뭐는 고려하지 않았어? 얘네 둘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결국 두 벡터가 같은지 안 같은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벡터를 평행 이동하여 두 벡터가 겹쳐질 수 있다라면, 완벽하게 겹쳐진다라면 이 두 벡터는 서로 같은 벡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A, B 벡터를 요 방향이 X축 방향, 요 방향이 Y축 방향이라고 한다면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켰을 때 요 A, B 벡터가 정확하게 여기 와서 이렇게 겹쳐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따라서 A, B와 C, D 벡터가 똑같다, 같은 벡터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지? 어렵지 않습니다. 또 한편 오른쪽 그림에서 두 벡터 A, B와 B, A는 크기가 똑같지만 가리키는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죠. 이처럼 벡터 A와 크기가 똑같은데 방향이 완전히 180도로 정반대인 벡터를 기호로 어떻게 표현한다? 마이너스 A 벡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벡터 앞에 붙은 저 마이너스 기호는요, 방향이 반대임을 나타냅니다. 그렇지만 방향이 반대인 경우도 크기는 똑같겠죠. 그래서 AB 벡터의 크기나 마이너스 AB 벡터의 크기, 마이너스 AB 벡터라는 게 결국 뭐예요? 결국 BA 벡터가 됩니다. 방향이 정반대니까 종점이 C점이 되고 C점이 종점이 되는 벡터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또 이거예요. AB 벡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얘기는 결국 BA 벡터를 나타내는 거고, AB 벡터나 BA 벡터 크기는 둘 다 A와 B라는 두 점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크기는 서로 같다.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어렵지 않게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